자, 이번 시간은 지구과학 기압과 날씨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기단이라는 말이 나오지. 기단은, 자, 여기에서 기단은 공기기, 집단, 단, 그치? 공기의 덩어리인데, 일단 우리가 공기의 어떤 덩어리들을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온이라는 놈과 이제 습도 등의 이제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요 위쪽, 고위도 쪽으로 갈수록 이제 온도가 낮지, 그지? 그래서 한랭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갈수록 이제 온난 또는 이제 고온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자,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자, 동쪽은 태평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성질이 다습.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 쪽, 육지 쪽은, 건조한 이런 성질을 지니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기단의 성질은 뭐 대륙에서 발생하게 되면 건조하고, 해양은 물이 많으니까 다습. 그 다음 고위도, 그지? 고위도, 한랭. 우리나라가 위도가 한 30도 정도 되는데 저 위로 갈수록 고위도, 저위도에서는 온난 또는 고온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한 이제 암기 내용 위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어디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보면 일단 시베리아 기단이 있고요. 시베리아 기단, 북쪽에 오스크의 기단, 그 다음에 무슨 기단? 양쯔강 기단.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 이 기단들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시베리아, 오츠크에, 양쯔강, 북태평양 기단. 자,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은 성질이 이제 북위도에 있으니까 한랭, 육지 쪽에 있으니까 건조.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 여기지, 그지? 양쯔강 기단은 온난, 남쪽이니까 온난, 건조. 그 다음 오츠케 기단은 한랭, 다습.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 다습. 자, 그래서 요 기단들의 이름을 꼭 위치별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성질은 이해를 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각 계절별로 영향을 주는 겨울하면 시베리아 기단이야, 그지? 시베리아 기단. 여기에서 바람을 보더라도 겨울철에 우리가 무슨 풍의 영향을 받아? 북서풍의 영향을 받지, 그지? 바람이 이렇게 오면 북서풍. 자, 여름에 영향을 주는 거 남동 계절풍의 영향을 받잖아. 남동풍.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은 봄과 가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고, 오츠크 기단은 초여름과 장마철 또는 가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름에 북태평양 기단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단의 이동과 성질 변화 요 내용인데, 자, 우선은 기단의 변질이야, 그치? 변해버려, 그치? 그럼 내가 누군가하고 접촉하고 있으면, 그치? 그 접촉면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 나도 변하는 거지, 그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 공기는 아래쪽에 이제 육지와 바다가 있는데, 이 공기 덩어리가, 이 바닥에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질을 가진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변하지, 그치? 그래서 기단은 일단은 차가운 지역에서 만들어지면 한랭 기단이 되고, 다습한 해양 지역에서 만들어지면 다습한 기단, 축축한 기단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따뜻한 기단이라도 바닥이 차가워지면, 그지? 본인도 차가워지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기단의 변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찬 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를 통과할 경우에요, 그지? 그러면 차갑고 건조한 기단이 일단 차갑고 건조야. 일단 바다를 따뜻한 바다야. 따뜻한 바다. 그럼 따뜻한 바다는 온도가 높고 바다는 습하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놈들 같은 경우는
바닥 쪽이 따뜻하면 일단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상승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지? 또 수증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를 내리지. 정란운 하면 보통 이제 소나기 구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따뜻한 바다에서 열과 수증기가 일단은 공급이 되면서 기온과 습도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항상 바닥이 따뜻하면 이제 불안정해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래쪽부터 가열돼서 기단이 불안정해진다. 그럼 기단이 불안정해지면 항상 뭐를 수반하냐면 대류 현상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서 수증기가 응결되어서 물방울이 되고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치? 구름은 물방울입니다. 그래서 그 예시가 시베리아 기단이 황해를 지나 남하 아래로 내려오면 열과 수증기가 공급되어 습도가 높아지고 기층이 불안정해지면서 정란운 소나기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서해안에 폭설이 내리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따뜻한 기단이 찬바다야, 그지? 그럼 아래쪽이 차갑지, 그지? 그럼 공기는 안정해져, 그지? 안정. 바닥이 차갑고 위쪽이 따뜻하면 이 공기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단이 안정하다는 얘기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아래쪽 면을 중심으로 구름이 만들어질 때 어떤 구름이 만들어집니까? 충은형 구름 또는 안개가 생성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그 예시로는 북태평양 기단이 그치,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동해안의 찬 수면의 영향을 받으면 안개가 주로 발생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고기압, 저기압. 저학년 때도 좀 많이 언급을 했었지, 그지? 항상 고기압,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그러니까 기준이 주변입니다. 보통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하면, 그지? 해수면에서의 기압이야, 그지? 1기압, 뭐, 보통 760mHg 또는 1013 헥토파스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 값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 됩니다, 저기압. 항상 주변이 기준이야. 그 다음에 고기압, 저기압 할 때 요 그림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 보이십니까? 요 그림. 자, 그래서 오른손을 들고, 그지? 일단은 고기압은 하강길이야, 그지? 그냥 무겁다고 생각해. 그래서 아래로 공기가 내려가서 손을 감아지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그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런 상태가 나오지, 그지? 시계 방향. 그래서 고기압은 하강기류, 저기압 또 오른손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상승기류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요거 조금 중요한 개념인데,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이야, 그치?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므로 오른손을 가지고 생각할 때 엄지손가락이 길을 방향이고 나머지 손가락이 바람의 방향이 되는데, 이 전향력이라는 이 힘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세요.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기는 힘이야, 그지? 그래서 항상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그지? 오른쪽으로 북반구에서,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물체가 휘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지구 자전 운동 때문에 물체의 운동 방향이 북반구에서 운동 방향이 오른쪽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이 왼쪽으로 휘어지게 하는 이 힘이 전향력이야, 그지? 그래서 항상 북반구, 남반구를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진행 방향의 북반구는 오른쪽, 남반구는 진행 방향의 어느 쪽, 왼쪽, 뭐 지구 자전 방향하고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북반구, 남반구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자,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 반대로 저기압은 상승기류. 그 다음에
불어나간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기압은 공기가 바닥에 탕 부딪히면 흐트러지잖아, 그지? 그래서 고기압의 날씨는 맑음이야, 맑음. 그 다음에 저기압은 흐린 비, 그지? 일단은 이해가 됐으면 일단은 암기를 하는 게 좋고, 자, 여기에 보면 단열, 압축, 단열, 팽창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잖아, 그지? 단열, 일단 팽창을 잠시 보게 되면 단열, 팽창. 자, 어떤 공기 덩어리가 있는데 이 공기 덩어리가 단열이라는 말은 외부와 열 출입을 차단한 상태에서 그지? 바깥의 기압이 낮아져. 그래서 이 공기가 밖으로 팽창을 하잖아. 그지? 팽창을 하게 되면 이 내부에 있던 기체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그지? 외부에 뭘 한다? 외부에 일을 해주잖아. 그지?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집니다. 그지? 에너지. 그래서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 하강이야. 그지? 결론. 단열 압축을 하면 반대로 온도가 올라가고 단열 팽창을 하면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북반구 지역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날씨 변화. 이거는 이제 반사적으로 외워야 돼. 고기압, 하강기류,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저기압, 상승기류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그 다음에 항상 지표 근처의 바람의 방향하고 상공의 바람의 방향은 항상 반대야. 알겠지?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항상 공기의 흐름,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이야. 근데 온도를 따질 때는 어디에서? 저온에서 고온 쪽으로, 그치? 지표의 일단 온도야. 저온에서 고온 쪽으로 바람이 분다. 요거 좀 많이 헷갈리니까 조심하십시오. 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저온에서 고온으로 공기가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성과 날씨인데, 자, 이거 굉장히 아이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니까 잘 보세요. 자, 일단은 가시 영상, 그지? 인공위성인데 가시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적외 영상이 있어, 그지? 특징적인 게 가시 영상은 가시광선을 이용하지, 그지? 그래서 기억해둬야 돼. 낮에만 관측이야, 그지? 낮에만 관측할 수 있는 거고, 적외 영상은 열선이야. 낮과 밤에도 다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시 영상이라는 거는 이제 구름과 지표면에서 이런 걸 외워야겠지. 반사한 태양광의 세기를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가시 영상으로 이제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 있잖아, 그지? 두껍다. 그러면 흰색으로 보이고 구름이 희미해 얇으면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지, 그지? 회색으로. 자, 그래서 이게 가시 영상입니다. 가시 영상. 두꺼운 구름은 흰색, 얇은 구름은 회색이고. 그 다음에 적외 영상을 보세요. 적외 영상을 보면 온도에 따라 물체가 방출하는 열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낮과 밤에 관계없이 관측하는데, 이 적외 영상 같은 경우는 구름의 높낮이를 관측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높은 구름은 흰색.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높이 있으니까 지표로부터 멀어지잖아, 그지? 온도가 낮아요, 저온. 그 다음에 지표 근처에 있는 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잖아, 그지? 그래서 적외 영상은 일단은 구름의 높낮이를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높은 구름일수록 온도가 낮은 구름이고, 그지? 온도가 낮은 구름일수록 그 다음에 밝게 관측된다, 그지? 여기서는 이제 밝게 관측되는 게 어떻습니까? 높이 있는 구름이야, 그지? 높이 있는 구름.
자, 그래서 상충운은 하충운보다 온도가 낮아서 흰색으로 관측이 된다.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흰색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높은 구름인데 온도가 낮아, 알겠니? 높이 있을수록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가시 영상은 낮에만 관측하고 적의 영상은 24시간.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서두에 이제 뭐 가시 영상인지 적의 영상인지 그 힌트들을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기압과 저기압일 때의 날씨 해석에 대한 내용이야, 그지? 이 구름대들을 잘 봐야지.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네, 그지? 여기 있고, 요게 이렇게 1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부분은 좀 구름이 많이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가시 영상으로 봤을 때, 자, 이제 하얀 부분이 많으면, 이제 구름이 많은 거야, 그지? 두껍게 발달돼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우리나라 동해안 같은 경우는 지금 구름이 많이 안 보이잖아, 그지? 좀 고기압이 발달한 곳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진해, 그지? 여기가 이제 저기압이 발달한 곳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기도를 보면 여기 일기도를 또 해석할 때 중요한 게 있지, 그지? 요 선들 보입니까? 요 선들이 무슨 선이야? 이게 등압선이야, 그지? 그래서 이 등압선이라는 놈은 간격이 좁을수록 어떻다? 좁을수록 바람이 세다.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여기 L 하면 저기압, 그지? 하이 하면 고기압. 그러니까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 가시 영상과 적의 영상 이거 구분하는 거 있지, 그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템포를 빠르게 해볼까요? 고기압이야, 그지? 고기압 하면 뭐가 떠올라? 하강기류, 맑음. 그래서 고기압은 이동 상태에 따라서 정체성 고기압과 이제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체성 고기압. 그래서 고기압 중심부가 거의 이동하지 않아, 그지? 정체, 그지? 그래서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는 규모가 큰 고기압인데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오츠키의 고기압 등이 있다. 뭐 심화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 고기압도 온난 고기압과 뭐 한랭 고기압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온난 고기압은 특징이 중심부의 온도가 주변보다 일단 높은 거야, 그지? 그지? 중심부가 높으니까 상승기류가 생기지. 그래서 키 큰 고기압을 우리가 온난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난 따뜻하잖아, 그지? 그래서 온난 중심부를 보는 거야, 중심. 그래서 일단은 생성 원인은 대기 대순환에 의해 중위도 상공에서 수렴된 공기가 하강하여서 만들어지는 게 온난 고기압이고, 그 다음에 키 작은 고기압, 한랭 고기압은 주변 중심부 온도가 주변보다 낮아, 그지?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얘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 고위도 지역에서 찬 지표의 영향으로 식으면 밀도가 커지니까 내려가지, 그지? 냉각된 공기가 침투하여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좀 심화적인 내용이라서 출제 빈도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좀 가볍게 좀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 정체성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와 이동해 가는 규모가 작은 고기압을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체성 고기압과 날씨, 같은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세력이 확장되거나 축소되면서 날씨에 영향을 줍니다. 정체성 고기압과 날씨, 같은 장소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세력이 확장되거나 축소되면서 날씨에 영향을 준다. 뭐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이동성 고기압, 요거 중요합니다. 자,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나와, 그지? 편서풍은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중위도 지역에서
서해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을 우리가 편서풍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자, 그래서 모든 공기 덩어리들이 서에서 동.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기를 예측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뭐가 이동하기 때문에 공기 덩어리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씨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데 한 3, 4일이 걸리며 이동성 고기압을 따라 이동성 저기압이 다가오게 되므로 봄과 가을철에는 날씨 변화가 심하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이 기압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름, 겨울을 구분할 수 있는데, 자, 기압 배치 특징을 보세요. 겨울은 우리 시베리아 고기압, 북서계 절풍, 기압 배치 서고동저,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 그지? 이런 특징이 나오면 겨울철 일기도고, 특징은 한파, 사만, 사원, 다 암기네, 그지? 자, 여름철은 남고 북자야, 그지? 북태평양 고기압 이런 거 외워야 되고, 고온 다습한 남풍 계열의 바람, 남고 북제형의 기압 배치. 겨울은 서고동저, 여름은 남고 북저.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 그치? 한밤중에도 뭐 기온이 25도 이하로 안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열대야입니다. 그다음 봄과 가을은 저고 호저 뭐 이렇게, 그지? 양지강 유역에서 발달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날씨 변화가 심하고, 지금과 같은 이제 봄철에는 황사 이제 벌써 생기기 시작했지, 그지?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일기도의 특징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뭐 겨울하면 북서풍, 서고 동저 기압 배치는, 여름은 남동계절풍, 남고 북저 이렇게 알아두시고, 겨울은 주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많이 불고 여름에는 주로 남풍 계열이 많이 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우리 한번 풀어볼까나? 자,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단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기단. 자, 그 다음. 기단의 변질. 찬 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를 통과하게 되면 기단의 습도는 어떻게 됩니까? 습도는 증가하고 기온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그 다음 기압이 높은 곳이니까 무슨 기압이다? 고기압이지. 고기압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곳으로 무슨 기류가 발달합니까? 하강 기류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저기압,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곳으로 무슨 기류가 발달합니까? 상승 기류가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 중에서 무슨 영상이야? 열선이니까 적외 영상이야, 그지? 적외 영상은 밤낮 구분 없이 24시간 관측이 가능하고,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네. 적외 영상. 그 다음에 고기압의 종류, 아까도 얘기했지. 중심부가 거의 이동하지 않고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는 규모가 큰 고기압을 우리가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했지, 그지? 정체성 고기압. 그 다음에 정체성 고기압에 떨어져 나와 이동해 가는 규모가 작은 고기압을 뭐라고 얘기했지?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고기압은, 자,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자, 이동성 고기압.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이 아니고, 잠시만요, 이거는 여름이니까, 그죠? 여름이니까 북태평양이지, 그지? 태평양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은 어느 계절에? 봄과 가을철에 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좀 빨리 풉시다, 이제. 기단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동그라미. 저위도에서 형성된 기단은 따뜻한 기단입니다. 저위도니까 맞고. 그 다음에 대륙에서 형성된 기단은 해양에서 생성된 기단보다 습도가 높다. 대륙은 건조하잖아. 그치? 틀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으로 한랭 건조하다. 틀렸네, 그지? 뭐야, 온난 또는 고온 다습이야, 그지? 그 다음에 온난 다습한 기단이 한랭한 바다 위, 차가운 쪽을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층이 안정해서 충운형 그림이 만들어진다. 맞지? 자, 기단의 성질이 가에서 나로 변했어. 그지? 그럼 얘는 고온 건조의 성질을 띠고 있네. 얘는 저온 다습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네. 자, 그러면 고온에서 저온이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거네. 그지? 저위도, 그다음 건조니까 육지에서 고위도 바다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북반구 고기압에 대한 설명은 고, 저기압에 대한 설명은 저라고 쓰십시오. 중심부는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니까 당연히 저기압이고, 그 다음에 하강 기류가 발달한다. 고,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 주변 지역으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고기압. 그 다음에 중심부 기류 내에 단열 팽창이 일어나 구름이 잘 형성된다. 이거 저기압이 되겠지, 그지? 자, 위성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동그라미. 자, 이건 무슨 현상입니까? 일단은 가시 현상. 나머지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체의 온도를 감지하여 나타나는 것은 에너지를 방출해서 물체의 온도를 감지하여 나타나는 것은 무슨 현상이다? 적의 현상이다. 우리나라 날씨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는 자, 요 바람 중요하다고 그랬지. 편서풍이 부는 지역에 속해 있어서 정체성 고기압에 영향을 받는 계절을 제외함. 봄과 가을 있잖아, 그치? 봄과 가을에는 그치?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대로 서에서 동쪽으로 통과하면서 날씨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기압 패치를 보면 남쪽이 좀 북저잖아, 그지? 남고, 북저. 그러면 여름철이네요. 한파는 겨울 안 되고, 무더위 되고, 황사 안 되고, 열대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선은 여기까지 설명을 끝내고, 자, 이제 온대 저기압이 굉장히 중요한데, 온대 저기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